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며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하는 식인데요. 최근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 기간 가난을 견뎌야 했어요. 학교 교복조차 선배들이 버리고 간 옷을 받아 입을 정도였기에 대학 진학 같은 꿈도 꾸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와 남동생은 문계 고등학교 대신 업기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 때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부양해 주신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남매가 늦게나마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요즘 같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대학 졸업이 무조건 취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남매는 대학 진학보다는 원래 다니던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동생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퇴근 후 시간에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나가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누나, 잠깐만 이리 와서 듣지 마. 나 누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너 혹시 애인 생겼어? 어떤 사람인데? 성격은 좋아? 아이,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나 있잖아. 이동안 누나와 부모님들 몰래 이직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 다음 달부터 출근하면 된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나쁘지 않아. 그렇지? 물론 현재 다니는 회사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난 현재보다 더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직을 준비했었고. 아무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출근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대기업 직원이 돼야 해. 대기업 직원이라니 정말이야? 내 동생이 대기업 직원이 되었다고 하네. 네, 맞아요. 남동생이 저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은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을 떠나 대기업으로 이직했다는 거였어. 비록 고졸, 사원, 경력직 특채 합격이긴 하지만 대기업 출입증을 착용하고 큰 회사로의 첫 출근 날엔 정말로 부모님과 제게 모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잘 자란 동생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고뿌듯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학생이 된 남동생은 몇 달 뒤 다시 한번 저에게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누나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는 나이잖아. 누나, 혹시 독신주의자는 아니지? 나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지. 근데 아직 이렇다 할 남자가 눈에 안 띄네. 왜 어디선가 좋은 사람이라도 소개시켜주지 않아? 우리 회사 입사 동기 중에 좋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누나 만나는 사람 없으면 한번 소개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일단 어떤 사람인지 얘기나 좀 들어보자. 대기업 직원이라는 명함보다는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요. 사람이야 중요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런 점에서 걱정할 게 없어. 내 사람 진짜 좋아. 누나도 직장에서 우연히 이런저런 차별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알지? 대기업 직원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인 것 같아. 그런데 외성 같은 고졸 특기자 사원으로 일하는 건 얼마나 힘들까? 맞아, 한도는 없지만 그 사람 덕분에 요즘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도 받고 명문대 출신이라서 나 같은 고졸 특기자의 고충을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굳이 먼저 다가와 친근하게 이야기해주니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 좋은 사람 같아 보이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되어 있는 송정일 씨는 나의 동생이자 동료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서에 동시에 입사한 동기들입니다. 송정일 씨는 아주 아까운 분이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잘 대해봤고, 네, 맞습니다. 제 동생이 꺼내준 뜻밖의 말은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계기로 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동생이 중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제 동생은 제 남편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과 너무 친한 정도로 대해줄 정도로 봤었다죠. 내 남편과 동생은 둘 다 대기업에 입사한 입사 동기이자 동갑이고 같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당시 둘의 처지는 매우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치열한 경쟁을 거쳐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동문 선배들 덕분에 탄탄한 길을 걷고 있었지만 고졸 특채 사원인 제 남동생은 그야말로 외딴 섬처지에 하루하루 외로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친근하고 따뜻한 미소로 제 동생에게 다가와 주었다고 해요. 이런 남편이 동생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고 서로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어서 저는 동생에게 남편을 소개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동생이 설명한 대로 꽤 괜찮은 남자였어요.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하게 달래줄 줄은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연인이 된 이후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게 됐지만 준비 과정에서 뜻밖의 걱정거리와 마주하게 되면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댁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사업가로 재기해 주셔서 꽤 유복했던 우리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물론 전 지금도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현실적인 고민거리는 있을지언정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의 가난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난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솔직하게 뭐 하나만 물어봐도 괜찮을까? 우리 본가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 명문대 졸업까지 시켰을 텐데 교육에도 많이 신경 쓴 집안이고 자기 대기업 딸이라면 월급 정도면 부족하진 않겠죠? 삶은 그랬을 텐데 시댁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심지어 당신의 외동아들이라 애들 둘 셋씩 키우는 집안보다 양육비도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부잣집이었는데 어쩌다가 지금처럼 된 거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라도 있어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험한 세상으로부터 엄마 자신과 어린 자식인 나를 지키려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탈탈 털어서 주식에 투자하신 후 IMF 사태가 터지면서 엄마가 몰빵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게 우리 친정 아버지도요. IMF 때문에 갇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IMF 때문에 무어든 집안이 한둘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이기도 하지만 예비 며느리로서 딱 한 가지는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그런 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랑 좀 얘기를 나서보면 지금까지의 걱정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살다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 시어머니께 직접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호운을 담보로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중에 제 걱정은 눈썹처럼 사라졌어요. 나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뭔가 많이 못 버리고 주식에 눈을 멀게 사는 사람인지 고민했었나 봐요. 그게 걱정인 것이지 외람되지만 예비 며느리 가들 저로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긴 하니까요. 더욱이 전에는 돈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문나 IMF 때문에 주식이 휴지 조각되면서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긴 했었지만 그 경험을 겪으면서 나도 많이 깨달았어. 내 헛된 과욕이 자식의 삶마저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거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머님 노름 같은 주식이라 천금 욕심일랑 완전히 단념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 엄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한테 남은 가장 귀한 전 재산은 우리 외동 아들뿐이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돈으로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 명문대를 졸업시켜 대기업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시어머니로부터 들으며
속 깊이 진정한 안도를 했습니다. 인간은 잘못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때로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고 뉘우치며 반성하여 깨닫고 나서 올바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상이 정말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며 자식의 사람으로서와 부모의 역할로 속죄의 삶을 살아온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걱정을 놓고 결혼식을 올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꿈꿀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뜻깊은 자식 사랑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처음 몇 년 동안은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부부간, 가족간, 어른들 사이, 그리고 제 남편과 남동생 사이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작은 갈등 하나조차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한 시기는 마치 운명과도 같은 갈림길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처남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 회사 일이야. 동생이 이번 승진 심사에서 당신과 동생이 함께 상승할 것이라서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어쩔 수 없이 동생과 당신을 함께 이어주기로 하였죠. 동생과 당신은 결혼을 통해 한 식구이자 직장 동료가 되었고 이제 둘 중 누가 먼저 승진하여 직위가 높아질지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처남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심지어 저의 입사 후 첫 특별한 기회이지만 사원 중에 이정규 사원이 떠나서 연차에 맞게 한꺼번에 승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건 그렇지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건데요? 벌써 승진 심사를 걱정하는 거군요. 승진 심사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어쨌든 집안에서는 제가 손볼 사람이지만 처남이 먼저 승진하면 직장에서 제가 상서를 들어야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이랑 동생이랑 둘 다 승진 심사를 합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이겨나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딱 한 명만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나왔다. 부드럽게 응해주었지만 실은 마음 한켠이 불안해졌다. 내가 어떻게 하지? 혼자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반대로 제어 금의 안센 자리에는 당신 같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상황을 봤다. 왜냐하면 완전 섞여 있는 계모가 뭘 알지? 그럼 울 수밖에 없는데 입너 보인다. 지금을 으면 반지력을 비인하기보다 달펴지 어울리라 들지커녕 더 화기호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무지려주면서 시간이 헐어에 여기 듯한 것 같다. 거적 도리득문에 다른 사람이 되자 우수를 다른 건 내 생요업된 죄다. 나 격을 좀 쇠침을 들 물자마자 허협으로 도 화인 느류냐만 하지 때 한마디로는 비론일 화인주화를 시건이다. 혈의 식지디더. 할 만하루래장 번긋이들은 호하나 뚜로 말하고 나 하기와 관노이는 안 있다. 받자도 도컷가게 나은 가각끼리 하거지문을 배도 못으로 받지 시는 부하적 위에 다 들어가 보주. 나의 소리청자가 맞이기도 자 지금 드르르른 부하긴전구를 미킹말 작게 할 무진이 다이 생가하뇨 스지들램지 미륙에 바드생한 이하느 이료더. 나왔던 천성이 먼저 승진하면서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천성을 상사로서 모셔야 한다는 걱정과 누가 먼저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 제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물론 남편이든 동생이든 누구 하나를 편을 듯이 응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죠. 굳이 응원을 해야 한다면 둘 다를 공평하게 응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게 제 진심이죠. 남편과 남동생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제가 한 명을 콕 찍어 응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 맞죠? 식구로서 남편과 남동생 사이에서 누가 먼저 승진해 직장의 상사가 되는지가 결정되는 상황은 참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리 아내이자 누나라 해도 직장일에 개입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공과 사는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승진 심사권을 두고 제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 남동생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돈 총각으로 여겨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도 제 남편의 승진을 응원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심정은 이해가 되었지만 자신의 외동아들에게 향한 시어멜리의 응원 방식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제 남편과 동생을 끊임없이 비교해왔고 마침내 동생을 섬기는 것까지 그만두겠다는 듐을 품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하지만 세상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소중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아들 총각이 이번에 우리 아들과 동시에 승진 심사에 올랐다면서 승진 자리는 딱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일이 참 곤란해졌어요. 결혼으로 연결된 한 가족 사이에서 승진을 위한 경쟁을 벌이면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두 사람 중 한 명의 입장이었어도 아마 지금쯤은 가시방 속에 앉아 있겠죠.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진정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도 변화될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너도 머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길 바라네요. 아들 총각이 우리 아들의 승진 경쟁 상대로 가려고 한다면? 내 동생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사돈 총각은 대학의 교문 근처조차도 밟지 못했고 고졸만의 밥을 먹고 대기업에 입사한 것은 그 회사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가 공원에서 1,000원짜리를 주어서 재산을 축적하는 시기기에 특별 채용으로 그 회사에 이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며 명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승진에 경쟁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승이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머님, 내 동생은 학업에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대학을 못 간 것이라도 아니에요. IMF 위기 때 가정사정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한 것이고 어머님도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잘 아세요. 변명이 밖에 안 되는 이야기네요. 세상은 차가우면서도 냉정한 곳이야. 구절 특제 사원 나부랭이를 어느 대기업이 중요하게 다루겠어. 적당히 적재하고. 사무실 허드일을 시키다가 나 이차면 분리 정리하고 시키면 시켰지. 그래서 너도 헛된 희망 같은 건 절대 간직하지 말고 사돈에게 가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고 불의의 우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것만으로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함부로 내 아들 앞길을 지키겠다 더 말해.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 그건 모르겠지만 승진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 성과랑도 모르는 일이 아니고요. 어범이랑 제 동생의 업무 성과가 각자 어떤 건지 모르는 어머님이 속한 일이 아니라고요. 안 봐도 뻔한 일이라서 그래서 대학도 못 다녀본 총각이 일을 잘해봤지? 얼마나 잘할지? 사무실 청소하는 일 정도는요. 기똥차게 잘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시어머니의 언행이 하루가 뭐다 하고 이어지면서 결국 빈정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좋은 따주 먹기는 했을지언정 굳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맞서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과 남동생에게도 시어머니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내색도 굳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버릴 경우 시어머니와 단단히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남편과 동생 모두에게 좋은 일은 결코 아닐 테니까요. 남편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신경을 쓰게 될 것이 분명하고 동생도 동생답게 제 고민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승진 심사라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두 사람에게 저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더해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더니 전 중간에 꽉 막혀버려 속만 키며 참아야만 했었는데요. 그 후 얼마 후 승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승진이 확실한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고 동생이 승진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회사에서 제 남편과 남동생의 현실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문고리 동문 선배님들의 러브라인에서 호감을 받고 있었고 제 동생은 낙동강 오리와 다름없는 거절당했던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제 동생이 승진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승진 심사 대상으로 오른 그날부터 제 남편은 몇 대 회사 출신 선배님들에게 인상 좋게 나타내느라고
매일 술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나 술을 대접하며 뒤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시해되는 제 남편은 결국 숙취로 인해 중요한 계약서의 금액을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해 금액 실수로 공이 2개 더 붙어 회사는 거액의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용히 작업하던 제 동생이 이 오류를 발견하여 회사의 손실을 막아주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실수를 범해 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제 동생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승진 실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고 회사 구성원들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명백한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않더라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승진에 실패한 이유를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어요. 너는 하늘을 울러 부끄럽지도 않아. 나랑 같으면 죄스러워라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아버지, 승진 못한 건 순전히 자기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계약서에 금액을 10배나 넘게 잘못 기입해서 결제까지 받으려고 했던 사람을 어느 회사가 믿고 송금을 시키냐고요. 그게 다 실수한 사람의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아들이 왜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까? 밥을 먹이고 살려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선배들에게 술을 사 먹여가면서 잘 보이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지 같아요. 누가 누구를 살려주는 거야? 그렇지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도 내야죠. 우리는 반반씩 내야 하고요. 게다가 중요한 승진 심사를 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회식에만 시간을 보낸 게 문제였어요. 어머나, 너 지금 시아버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결국 안 사람 마음 씀씀이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잘 될 리가 없지? 늘 동생만 싸우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울며 술만 먹느라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동생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중소기업 사장이 시어머니와 사돈백으로 놀라게 만들었죠. 우리 아들을 제쳐놓고 승진시켰어요. 거지 어머니 트집을 잡으려면 말이라도 조금은 돼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승진 심사에 어떻게든 관여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높은 분한테 돈 봉투를 가져다 바쳤나요? 갑질 사돈 양반한테 직접 가져다 바쳤어요. 총각 사돈에게 가져다 줬던 거니 아무튼 이런 것들은 불법이라서 내가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하시겠어요? 진짜일까 아닐까 조사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게나 언론에 제보해야겠어요. 말로써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나는 한번 해보자고 생각해. 심산으로 어머니께 외치며 말씀드렸어요. 그러시든가 언론에 제보하든가 경찰에 신고하든가 어디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거겠습니다. 여기, 저번에 약속한 대로 시도해보세요. 왜 그렇게 말한 걸 배신하여 방송국에 전화해서 휴대폰을 어머니께 건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깨어나듯이 그냥 도망쳐버리더라고요. 그래, 시어머니 본인도 자신이 한 말들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동생과 친정을 비꼬아 깎아내리며 쳐달았던 것이죠. 나는 미칠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덕분에 고생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남편의 동생을 향해 제가 얻어 말씀드리려던 것입니다. 제가 승진해서 제외되었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 보인다고요. 이제는 사랑스러운 남편과 하나의 가족이 되어 제게 들들 볶아내고 있어요. 타인에게 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라는 것이 좀 어색해요. 그냥 회사 상사로서 부당하게 다뤄진 것을 알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이러는 건지. 제가 제 잘못을 아직 정정하지 못한 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당신에게 그 승진 면접 때문에 실패했는데도 뭐라 하는 건가요? 그냥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 동생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이 왜 나한테 평생 1,000원으로 살라고 하는 걸까요?
서로 속 상하거나 그런 관계가 된 거면 손윗사람 삶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여기서 소음을 일으키지 말고 당신도 조금은 책임을 져서 첨가되세요. 사초수도록 설득해보려고 안 해봐도 그렇다면 그대 당신 참 웃긴다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건데 엄마가 그러더라며 며느리에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켜서라도 사던 청각 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자래. 이에 또 한 번 혈압이 솟구친 전에 남편에게 당당히 맞섰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 그런다고 뭐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어차피 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라는 사람한테 지긋지긋했어. 동생 길을 막는 못나이 누나 되고 많으니 차라리 이혼이라고 말지. 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제 경고를 아주 개똥으로 알아들은 모양이었는지. 저는 당시 시댁과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갑자기 남동생으로부터 뜬금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제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 생일에 남편이 동생을 불러주고 있었는데 손짓발짓으로 밥과 술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어떻게든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줄을 대접하겠다는 핑계를 댔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동생을 불러내려고 한 거였죠. 결론적으로 그 상황은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버린 보복을 하기도 했고 제 동생에게 단단히 모욕을 주어 회사에서 사직을 고려하게 만들려는 모습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깊은 분노를 느낀 저는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내쫓았습니다. 인간다운 행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과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간절히 이혼을 결심했지만 곧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던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후 일주일 내내 위염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웠던 점은 오랜 시간 동안 동생에게 숨겨왔던 내 마음과 괴로움이 모두 들통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시집 잘못 갔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모습을 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습이나 들춰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제 동생 또한 가시방 속에 올라앉은 것 같은 며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에게 개차방 같은 신랑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동생 자신이었으며 그렇게 가시방 속에서 나를 보내던 동생은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콤하게 중고 외제차 한 대를 선물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외제차요? 아이, 누나 타고 다니는 경차가 많이 낡아서 위험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브레이크 고장나서 큰일 치를 뻔했다면서 준비했어요. 누나한테 승진턱도 거하게 한 통 낼 겸해서 마음 같아선 신차로 뽑아주고 싶었는데 신차는 출고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길래 중고차로 뽑아온 거라고 해요. 괜찮니? 솔직히 말해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선물하는 건데 그 속을 내가 모를까 봐서. 하여간 누나가 귀신이라는 게 누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술 시중 사건을 겪으면서 그간 누나가 겪은 마음의 고생을 알게 돼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은 누나가 고맙기도 했고 솔직히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야. 외제차를 뽑아줄 수도 있을 만큼 동생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 걱정만큼은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위로로 들려주고 싶어. 듣던 중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동생이 준비한 외제차를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그날 바로 중고 외제차 소식이 남편에게 전해졌어요. 아파트 관리실에 새 차를 주차 등록하는데 말이야. 과정 중에 관리실 직원이 남편에게 기존 차량 등록은 어떻게 되느냐고 연락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관리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격적으로 다가온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외제차를 본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말이 이것들이 있거든요 였어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아들을 기절시키고 작정했다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인가요? 동생의 누나에게 승진을 축하하는 것이 왜 아버지를 기절시키는 일로 여겨지나요?
남편은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우리 아들 남편에 대한 대접도 제대로 해야겠어요. 못 받고 산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들을 기죽이는 꼴이지. 대체 세상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그러세요. 남편이 외제차에 타든 아내가 타든 면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어머님은 보면 볼수록 망상이 지나친 사람이네요. 망상도 그 정도면 병이죠. 너한테 바라는 본색이고는 고절불행이라 그런가? 싸가지가 없어. 아주 여튼간에 이놈의 외제차 당장에 폐차시켜야 타라고 주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물론 남편이란 인간도 없는 말을 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엄마 흉볼 시간 있으면 가서 천남의 인성교육이나 다시 시켜. 당신은 또 뭔데? 왜 톡하면 내 동생 못자하고 안 다릅니까?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처남에게. 나는 손입시인이다. 손입시인 집에 선물을 주는 거라면 신차를 골라줘야만 했다. 어느 누구에게 예에 차려 찾아간 중고차를 던져줄 수가 있겠어? 처남은 자꾸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내 삶의 특권을 모른다. 그래서 나도 조용히 조직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어. 당신이 선물한 차는 아니지만 내게 선물한 차다. 본 것처럼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내게 무슨 자격으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집에서까지도 쫓겨난 주제에 대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왜 이번에는 소금을 뿌려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 삶에서 조용히 떠나줄래? 그렇게 한다면 자유롭게 해 외치며 떠나는 중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불쾌한 표정을 비추며 일단 시댁으로 돌아갔고 곧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의 일이었어요. 나는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주차장에서 내 차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한 경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 시어머니가 양평으로 끌려가 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니 도둑은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제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한 나는 즉시 시댁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제 차를 끌고 어디 근교 드라이브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열받아서 곧장 택시를 잡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다른 차를 뒤쫓았고 그렇게 추적을 마친 끝에 휴게소에서 내리는 시어머니를 붓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당연히 노발대발이 되어 난리가 났어요. 회사에 무단 조퇴한 채 제게 쳐들어와서 말이 너무나도 뻔뻔했죠. 하다 결국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보내라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당신이랑 어머님이 말로 제정신인 것과 다른데 제정신인 사람들이 남의 차를 훔쳐다닐 수 있는 일인가요? 없을 테니까 뭐 그게 어떻게 남의 차인데. 와이프 차면 내 차기도 하고 내 차면 엄마 아들 차기도 하는데 아들 자식 차 좀 탔다고 어디 하루 한 날 함부로 엄마들이 신고하냐고. 뭐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있잖아. 경찰이 왜 왔을까? 정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른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당신 해명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합의 없이 전에 곧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솔직히 아들 승진이라도 물 먹은 듯 엄마가 요즘 얼마나 상심해 있었냐. 그래서 이 마당까지 와서 나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건데?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진짜 엄마한테 쇼를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상심한 엄마의 기분이라도 풀어줄 겸 해서 친구들이랑 외제차를 타고 멋있게 드라이브 다니라고 차를 가져다 들렸을 뿐이라고. 다른 생각은 정말 없었어. 자기야 참 뻔뻔하고 가정 스타일 날뛸 때는 언제든지 아니 그건 아니야. 인정할게. 저놈한테 승진 밀리고 나니까 자격지심이 들더라. 고절 특제 사원한테 승진 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풀이가 자동으로 나왔었나 봐.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할게.
한 번만 봐주라. 우스워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혼인관계는 당신의 내 동생 불러다가 군기를 잡는답시고 거두며 거리면서 손짓발짓으로 술 시중시킬 때 이미 파탄났어. 아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 나랑 엄마랑 팍 숙이고 당신 앞에서 조심할 게 필요 없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겠죠. 합의나 용서 없는 일이 생겼다면 남편에게 용서해달라며 사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제발 용서를 구해 경찰서 앞에서 애원하고 눈길을 주지 않는 격으로 내게 감쪽 같은 것을 하더만요. 동생이 사준 차는 다 돌려받았고 이혼 소송도 끝났어요. 여러모로 수고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전 남편은 처가에 들어가 시세를 지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혼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였는데 남편은 그 이후로 퇴직을 신청하여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진이 누락되었던 이야기도 있던데요. 완전히 밀려났다고 해요. 부서까지 옮겨지면서 스스로 회사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제 동생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혼을 마무리한 후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게 연락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지내려고 참고 살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